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9일 되는 미국 대사관 친미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노란봉투법의 부작용, 예측한 대로, 예견한 대로, 예상한 대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제철, 현대자동차 노조들이, 그 노조도 비정규직 하청 노조는, 원청 아니고 하청 노조들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또 현대제철 사장 등등을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대검에다가.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하청 노동자들이 기업주들을 상대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뿐만 아니고 네이버 등등 이제 이 전쟁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될 것입니다. 어제 한국 내에 있는 외국 기업들 상대로 노란봉투법 통과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질문을 했는데 거의 한 36% 정도가 한국에 더 이상 투자 안 하겠다. 악화되면은 철수하겠다. 36%. 근데 제가 볼 때 철수하겠다는 36%가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100개 기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100개 기업 중에는 5명 이하의 사업체도 있고 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고 응답했던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많이 쓰고 노동조합이 거의 없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니 한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 기업이 철수하겠다. 일단은 투자를 중단하겠다. 투자를. 그리고 투자를 안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지금 뽑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한국은 이제 경제적인 위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경제 지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오만해갖고 저거를 멋대로 해도 나라가 되겠다. 문재인 때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미 그런 의식을 갖고는 지금 열린 사회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발 위기는 경제 위기뿐만 아니고 정치 위기, 모든 사회를 오픈해야 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트럼프와 외교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 말 한마디에 트럼프가 지금 단순한 패권 국가의 왕이 아니고 다른 나라의 지난 정부까지만 하던 안 하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정 간섭, 다른 나라의 정치가 잘못된 것까지도 트럼프는 집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한국에 지금 숙청과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트럼프가 바보입니까? 그건 가짜 뉴스다. 아니, 트럼프가 그 두 단어를 쓸 때, 가짜 뉴스를 듣고 세계 최고의 패권국가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데이터, 많은 정보, 많은 자료를 보고 트럼프는 한국에서 내란의 혁명에 준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그게 숙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당발 정치혁명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잡이가 지금 이 사무실에 특검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특검이 충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고 있고 또 법원의 판사 새끼들, 정치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무조건 발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드디어 한덕수 한 사람을 기점으로 지금 판사들도 안 되겠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왜? 세계가 보고 있다는 거. 세계가 주시하고 있다는 거.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세계 정치 지도자들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정보력 우습게 보지 말고 다른 나라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대사관이 한국 정치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왜? 수집을 해야지 앞으로 자신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에 방향을 세우기 때문에 정보 수집 다 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전자팔찌 채우고 수갑 채워서 병원 보내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도망갈 사람도 아닌데 감옥에 가둬갖고
증거인멸이 있고 도망갈 우려 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그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미친 잭 스미스 특검, 지금 이 특검하고 있는 놈들이 미친 놈들이 아닌가. 트럼프가 그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특검 검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 시절에 특검했던 이 검사들은 자신을 특검했던 잭 스미스인가 그 검사 미친놈이다. 미친놈. 근데 그 잭 스미스보다 지금 한국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하는 검사들이 더 미친놈 같다는 생각을 트럼프는 하고 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 자기는 감옥을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막 감옥을 보내. 부인도 감옥을 보내.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뭘 했습니까? 그 유약한 양반이. 근데 그걸 내란 방조 했다고 구속시키려고 하다가 마치 이재명 트럼프의 회담 속에서 트럼프의 그 말이 한국 정치에, 한국 재판에, 한국 특검에 지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노란봉투법으로 돌아왔어. 이제 이재명 정부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미국 가서 겨우 실무회담, 최악, 대한민국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동맹국, 미국과의 동맹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최악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앤드류 공군기지 내릴 때부터 시작했어. 그 공항에 일하는 직원들이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는, 환영하러 나온 사람도 2사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백악관을 떠날 때는 니 혼자 가라고 그냥 보내버리고, 진짜 홀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숙청과 혁명의 당사자라고 지목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이 그 정도 지금 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미국이 트럼프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회를 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귀국했으니까, 어제 새벽에 귀국했으니까 그 모든 디테일과 그리고 피부로 느낀 것, 그런 것들을 쏘기를 하지 말고 빨리 변신을 하라. 지금 제가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 개인을 볼 때 변화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변화된 게 하나가 뭐냐 하면은 언어, 스피치가 변화됐습니다. 말이 톤이 좀 굵고 느리면서 하는 이 스피치가 변화가 되어 있다. 그래,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다. 근데 더 많이 변화되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최악의 역사를 쓸 수 있다. 민주당 정청래와 그들 폭력 집단은 그들의 지금 폭력 집단이에요. 정치 독재와 독선을 하고 있고, 야당 어떻게 되든 간에 절반의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 야당 대표하고 만나지도 않겠다. 너는 인간도 아니다. 오는 말이 고야 가는 말도 곧다 그랬습니다. 아니, 민주당이 국민의힘당을 인간이 아니라는데 국민의힘당이 민주당을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정청래를 인간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이 정쟁하는 게 부각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가서 트럼프와 회담하고 온 결과를 야당 장동혁 대표도 부르고 해서 만나서 진솔하게 얘기했는,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기고, 이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된다. 정치 전쟁을 하더라도 이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협력을 해주라. 그래 가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장동혁 국민의힘당 대표도 그 경제 살리고 나라 경제 살리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 정치인들은 이 땅에 다 사라져야 됩니다. 또 국민들이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제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가장 주된 핵심 용어는 이코노미, 경제입니다. 경제, 머니. 경제가 붕괴되면은 그 나라 정치도 붕괴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정치가 경제의 하부구조입니다. 상부구조가 아닙니다. 경제를 잘하기 위해서 정치가
어시스트하고 어드바이저하고 보조적 역할을 해야 돼. 보조적 역할. 한 번도 돈 벌어본 적이 없고 돌팔매하고 폭력이라 했던 자들이 기업인들을 오라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당은 지금부터 얘기해야 됩니다. 노란봉투법 부작용 시작되었다. 오늘 제목은 노란봉투법 부작용 이렇게 지금 시작되고 있다. 중단해야 된다. 대통령이 다시 행정명을 내리든지 뭘 하든지 간에 노란봉투법 부작용 중단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되고 더 센 경제법 이것도 통과 중단시켜야 돼. 기업인들이 지금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없고 할 때는 돈 안 씁니다. 투자할 수가 없어요. 왜? 기업인들은 망하면은 사회가 보조를 안 해줘요. 기업인들은 뭐 망하는 순간에 기업인들은 죄인이 됩니다. 경제범죄 죄인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삼성 외에 모든 기업이 신규 채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신규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제적 악조건을 만들어 놓고 정치한답시고 있는 저 정치인들에게 하늘의 천벌이 내려야 된다. 자신들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갈등만 일으키고 하면서 세비 한 해 쓰는 돈이 막 몇 억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돈을 그 인간들이 땀 흘려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반드시 철퇴가 내리고 벌을 받습니다. 예, 오늘 말씀 마치면서 노란봉투법 부작용 시작되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당은 어떻게 책임질 것이고 국민의힘당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리고 나라의 정치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 노란봉투법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때는 이때다고 달라들고 있는 저 몇 안 되는 대기업에 다니는 그래도 하청이라 할지라도 대기업에 일을 하고 있는 노조들 그 샌드위치 그 파이가 피자가 지금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한국 GM 같은 경우 한국을 떠나겠다는 순간에 근로자들 일자리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옛날이요 불러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근로자들은 자기 자신만의 일자리가 잃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상가 상인들 싹 다 폭망합니다. 노동자 인간들 때문에 민주노총 인간들 때문에 군산 다 날아가는 거 봤지 않습니까? 평택 쌍용자동차 그 긴 투쟁 속에 상가 다 망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상인 부평에 한국 GM 사라지면은 부평 끝납니다. 그럼 하나씩 끝나면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연쇄 반응으로 한국 기업은 외국 기업들 안 들어오고 한국 기업은 미국과 다 투자하고 한국은 끝장나요. 한국 제조업은 끝장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가 한국 헌정사의 최악의 정부로 남을 수 있는 그 일을 그들 스스로 지옥문을 열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된다. 트럼프처럼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내가 다시 만들어 보겠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주시고 나에게 의견을 주시라. 그렇게 하면 모입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기업인들을 옥조이고 기업인들을 정치적으로 오라가라 하지 말고 기업인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경제활동 원만하게 하시다. 내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인들을 옥죄는 일을 안 하겠다. 경제인들 오라가라도 안 하겠다.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나를 부르면 나 가겠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변화하라.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어제 강 목사님이 수고했습니다. 아침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군 스파이, 한각시님,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